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모든 사람들 몸에는 하루에도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건 아니죠. 왜일까요? 바로 면역력 때문인데요. 오늘 지혜다락방에서는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뇌과학연구원 양현정 부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이 명상이 이 면역력이나 이제 신체 나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알아보고 또 뇌훈련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양현정 부원장님의 마지막 강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아주 효율적이다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신데요. 이 면역계를 정말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를 보시면 이것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 명상 움직임이 면역 세포 수를 증가시킨다라고 합니다. 이게 신체 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질환이나 노화나 이제 시간과 관련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 상태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신체 나이의 노화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요한 삶의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이 일어난 사람일수록 텔로미어 길이가 더 짧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1년 후에.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스트레스를 자기가 관리할 수 있어서 신체 나이도 좀 더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강연에서는 노화 과정을 수정하는 명상과 명상하는 뇌로 안내하는 뇌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 이제 청량한 이제 하늘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늘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가 있으시죠? 편안한 마음에서 하늘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날입니다. 그런 때 날씨는 상당히 좋은데 하늘을 바라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십니까? 하늘의 아름다움 느끼기 어렵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렇게 보이기가 힘들죠.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에 선글라스를 씌우는 것과 같은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글라스를 벗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뇌를 세팅하는, 리셋하는 버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떠한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지는 지난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스트레스 축이라고 하는 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의 축이 이제 활성화되는 축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이제 호르몬이 내분비계가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는 염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염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명상하는 뇌에서는 이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축의 활성화를 감소시키고
또 교감신경의 활성화도 감소시키고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는 증가시켜서 몸과 마음이 이완되게 되고 몸에서 염증은 감소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염증이 증가하고 명상처럼 이제 몸과 마음이 이완하게 되면 염증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런 명상이나 명상 움직임을 활용한 이 심신 훈련에 대해서 면역계 또는 염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은 연구, 39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한꺼번에 이제 분석을 하였을 때 2,219명의 참가자에 대한 분석인데, 이런 명상 움직임이나 명상을 하였을 때 몸 안에서 염증성 단백질이 감소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염증이 감소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몸에서 그런 면역 반응,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런 면역 반응에도 이런 이제 마음 상태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환에 걸렸을 때는 이 면역계가 이제 변화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제 물리적인 그런 이제 질환에 걸렸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나 우울감이 너무 많거나 불안감이 너무 많거나 이러한 상태에서도 이 면역세포의 활성이나 증식이 저해가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이 면역 세포들이 이제 맞서 싸워줘야 되는데 면역세포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싸워 이기는 것이 힘들어서 감기에 더 자주 걸리게 되고 바이러스에 더 자주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이 사실은 감기에도 더 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과 마음의 상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아주 효율적이다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신데요. 이 명상이 들어간 이 여러 가지 이제 명상 움직임이라든지 명상이 그러면 이 면역계를 정말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를 보시면 이것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 19개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1686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을 때 이 명상 움직임이 면역 세포 수를 증가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더 싸울 수 있는 이제 군사들이 우리 몸의 면역계에서 많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기에 덜 걸리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정좌 명상, 앉아서 하는 명상이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의식적인 변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식적인 변화도 하지만 이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의 효과도 있을 것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뇌파진동 명상을 마지막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게 뭐 복부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복부를 두드리는 움직임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움직임 명상의 예로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장이 있죠. 장이 있는데 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화기관이죠.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섭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입에서 막 저작 활동을 하고 이제 작아진 음식물이 이제 타액을 통해서 약간 소화도 되고 이제 목으로 넘어가서 이제 위액에서 조금 더 이제 세분화돼서 이제 분해가 되고 또 장으로 갑니다. 장을 통과하면서 이제 장벽 가까이에 있는 장내 세균이 조금 더 이제 소화를 돕고, 그래서 정말 작아진 영양 성분이 우리 몸에서 흡수해야 하는 영양 성분이 장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으로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장벽을 통해서 흡수되는 영양 물질들이 흡수가 될 때 이게 음식물이 원래 입을 통해서 온 거죠. 바깥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올 때 어떤 바이러스가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독소가 뭐 같이 섞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혹시 이제 장벽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들어와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제 순환계,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신으로 이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벽 안쪽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림프관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관 안에는 림프액이 흐르면서 이제 면역세포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합니다. 혹시 외부에서 온 그런 적들이 없는지, 독소는 없는지, 이제 바이러스들은 없는지 감시를 하면서 우리 몸을 이제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 림프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흘러야 되겠죠. 흘러야 이제 면역세포가 잘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림프액의 흐름은 상당히 느립니다. 이제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펌핑을 하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켜주죠. 근데 이 림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장과 같은 기관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물리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운동을 했을 때 림프액의 흐름이 증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 면역력에 좋아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죠. 사실은 림프액의 흐름의 증진도 시켜주기 때문에 면역력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드리는 이 뇌파진동 명상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이제 동작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제 림프액의 흐름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면역력 향상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의식적인 명상의 효과도 있고 또 움직임 자체의 효과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뇌파진동 명상을 이제 장기간 수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일반 사람들과 명상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그러면 정말 이 염증 상태가 줄어들어 있는지를 조사하였을 때 이제 혈액에 있는 염증을 억제하는 이제 사이토카인인 인터로이킨 10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증가하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염증 상태가 이제 감소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연구인데 고혈압 환자와 당뇨병 환자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한 그룹은 이 8주간 이 뇌파진동 명상에 들어가 있는 이제 훈련을 진행을 했고 또 한 그룹은 이제 건강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주 지난 다음에 우리 면역 세포에서 얼마만큼 염증성 유전자가 이제 발현되는지를 조사하였을 때 이 명상 훈련을 진행한 사람들은 염증성 유전자 발현이 감소하여 있다. 몸에서 염증 반응이 더 감소하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노화의 마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에서 염증 반응은 증가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넘어져서 상처가 났습니다. 무릎에 상처가 났는데 금방 아물죠. 이제 세포가 재생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렸을 때는. 또 젊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에 상처가 났는데 잘 낫지 않는다. 이제 재생 능력이 점점점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만성 염증이 되면서 이 손상된 것이 다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직 자체가 기능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내부의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상을 입었을 때 이제 어렸을 때는 빠르게 회복이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이 이제 시간이 걸리고 또는 회복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기능 장애가 일어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질환도 이제 증가하게 되는 이제 원리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노화할수록 이제 염증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명상이 염증을 감소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염증은 노화할수록 증가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명상이 그러면 우리 신체 나이, 생체 나이라고도 하죠. 생물학적 나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신체 나이에도 영향을 줄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 보이고
또 뭐 운동 능력도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뭐 100m 정말 숨은 차겠지만 아주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걸 달리는 것이. 그래서 신체 나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신체 나이에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뭔가 한 가지만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세포가 보입니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런데 이 세포 하나하나에 이제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핵 안에 여러분들의 유전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유전자가 들어 있는데 이 DNA라고 하죠. DNA 이중 나선이 이제 단백질에 이렇게 엉켜서 아주 길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이제 단백질에 엉켜서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모양의 염색체들이 여러분들의 세포에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색체 말단에 지금 화면에서 빨갛게 보이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DNA에 이제 어떤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 되어지는 구간인데요.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구간이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그림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세포가 원래 하나에서 두 개로 되고 두 개에서 네 개로 되고 이게 세포 분열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포 분열이 될수록 이 빨간 색깔 텔로미어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 되면은 이제 한 번 분열될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세포 분열이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이 더 이상 분열하면 텔로미어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유전자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노화를 선택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몸이 정말 갓난아이로 태어났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몸이 커졌습니다. 세포가 분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막 3m, 4m 기린처럼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노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텔로미어 길이로 우리가 신체 나이를 측정할 수 있고 이것이 가장 많이 지금 사용되어지는 방법인데요. 이게 신체 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질환이나 뭐 노화나 이제 시간과 관련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 상태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 연구 결과는 이 고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들과 일반 여성을 이제 비교를 하였습니다. 실제 나이, 그러니까 이제 몇 년도에 태어났고 뭐 이런 것은 이제 비슷한 집단인데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두 그룹 간에 이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룹에서는 적어도 10년 정도 이 텔로미어 길이가 이제 짧아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반 그룹에 비해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신체 나이가 더 빨리 노화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신체 나이의 노화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연구들을 수행을 할 때 이제 여러분 이제 말초 혈액에서 체열을 하면은 이제 혈액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혈액에서 많은 면역 세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을 분리해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이 DNA를 분리해서 거기서 tellomere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행된 이제 11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했을 때 명상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이제 잘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그룹이 일반 그룹에 비해서 이 더 긴 텔로미어 길이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1년을 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이제 신체 나이가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한 연구를 하나 이제 자세하게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주요한 삶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였습니다. 1년간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주요한 삶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사별, 이혼,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제 큰 타격 또는 뭐 실직, 그리고 가정 구성원이 많이 아픈 경우 이러한 것들을 이제
큰 삶의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하였고, 참가자들이 1년간 이러한 것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를 조사를 하였고, 이제 신체 나이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텔로미어 길이를 조사를 하였는데, 이 주요한 삶의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이 일어난 사람일수록 텔로미어 길이가 더 짧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1년 후에.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스트레스를 자기가 관리할 수 있어서 이제 뭐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아니면 신체 활동을, 운동을 하거나 이러한 건강을 위한 활동을 계속한 사람은 텔로미어 길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뭐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이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는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스트레스 관리.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 신체 나이도 좀 더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저는 SF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화도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이 로봇 생명체가 막 중고차로 변하기도 하고 큰 로봇으로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 어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우리 뇌에 들어오면 정보가 되죠. 그런데 이 정보에 대한 트랜스포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아도 이제 각자 뇌에 들어가게 되면 각자 다른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이제 다른 이제 아웃풋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뇌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는 정보의 트랜스포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논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림에서 보시면 이 물이 들어있는, 차가 들어있는 이제 또 손잡이가 달린 어떤 컵이 있습니다. 그럼 이 컵을 이 3차원에 있는 거죠. 이 컵을 뭐 옆에서 앞에서 찍느냐, 이제 저 뒤로 가서 찍느냐에 따라서 이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달린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손잡이가 왼쪽으로 달린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쟁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 컵은 오른쪽에 손잡이가 달린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컵은 왼쪽에 손잡이가 달린 거다라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컵이죠. 그래서 둘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물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우는 뇌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각적으로 상황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스트레스 축의 활성이 줄어들고 교감신경의 활성이 줄어들면서 몸에서 염증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말초 혈액에서 이 텔로미어 길이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텔로미어 길이에 의해서 신체 나이를 측정했을 때 어떤 이제 명상에 의해서 변화가 있는지를 보았는데, 이 신체 나이를 측정하는 또 다른 아주 이제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가 후생 유전적 수식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제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전 물질로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받은 DNA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나고 또 이제 이 삶을 마감할 때까지 변화하지 않는데, 그런데 변화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DNA가 있다면 그 DNA 주변에 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화학적 수식기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뭐 그런 것에 따라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이제 수식을 하는 과정이고, 사실 지금 여러분들 계속 수식을 하고 계십니다. DNA 주변에 수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 태어난 이후에 이제 생겨난다라고 해서 후생 유전적 수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서 생체 나이를 측정하는 그런 계산법이 이제 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신체 나이를 측정한 연구를 한번 보시면, 이 연구에서는 이 중년의 나이가 노화가 가속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사람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았는데,
이제 일반인들, 그러니까 명상을 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52세 전과 후로 나누었을 때 52세 이상인 사람이 그 미만인 사람보다 신체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실제 나이가 높았을 때 신체 나이가 더 높다는 거. 그런데 명상을 3년 이상 수행한 사람들의 신체 나이를 계산해 보았을 때 52세 이상인 사람이 52세 미만인 사람과 신체 나이가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화가 신체 나이가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노화가 지연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체 나이가 이제 젊은 상태로 유지가 된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이제 52세 전인 사람들은 명상 기간이 길어도 별로 이제 명상 기간이 짧은 사람들과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52세 이후인 사람들은 명상 기간이 긴 사람들이 짧은 사람들보다 신체 나이가 더 젊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52세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젊었을 때는 그렇게 효과를 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체 나이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명상을 안 하는 사람들과. 근데 이제 중년 이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신체 나이에 이 명상을 한 것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그 젊음이 더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00세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이 노화 예방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후생 유전이 조금 이제 개념이 잡기 어려우시다면 이제 쌍둥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란성 쌍둥이 똑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다른 환경에서 만약에 자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음식도 다르고 뭐 생활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이 DNA 주변에 수식되는 것이 달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한 사람은 아주 젊게 보일 수 있고 한 사람은 이제 늙어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생 유전적 수식에 의해서 우리 신체 나이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명상이 이 면역이나 염증, 이제 신체 나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는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명상하는 뇌로 안내하는 이 뇌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아나운서님이 첫 번째 강의 때 질문을 주셨을 때 뇌과학과 뇌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뇌과학은 이 뇌라는 것을 해부학적으로 또는 뭐 인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고 또 뇌교육은 자신의 뇌의 특성을 스스로 이제 체험함으로써 이제 자신을 성찰하고 알아감으로써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뇌를 더 잘 활용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고 5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뇌감각 깨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와 신체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2가지 시스템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순환계라고 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심장이 이제 혈관을 돌리고 있죠. 혈액을 돌리고 있죠. 우리 몸 전체에. 그래서 여러분이 막 운동을 했을 때 심장 박동이 막 빠르게 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심장 박동의 변화가 오면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에도 더 많은 혈액이 공급이 되면서 혈액이 공급이 될 때 이것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포들이 필요한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이 더 활성화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체 활동을 할수록 순환계를 통해서 이렇게 뇌와 이제 신체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신경계를 통해서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신경계 지금 그림을 보시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또 이제 그 대뇌피질을 확대한 그림을 보시면 감각피질을 확대한 것입니다. 손가락도 그려져 있고 손바닥, 얼굴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몸의 부분을 이제 가지고 움직이면 여러분들의 이 감각피질이 그 사용하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몸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지금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몸의 움직임은 이렇게 뇌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신체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메타인지나 정서 작용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제 보았을 때 어렸을 때 이러한 신체 활동은 뭐 학업 성취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년기에는 뭐 사회 참여도라든지 이제 또 이제 좀 더 나이가 든 성인기에는 치매 예방에 이 신체 활동이
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전반을 통틀어 이 신체 활동이 우리의 삶에 이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뇌교육 1단계에서는 이 뇌감각 깨우기라는 것을 하는데 몸과 신체의 연결성을 이제 자신이 직접 느끼면서 이제 신체를 통해서 뇌의 감각을 깨우는 것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뇌 유연화하기인데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이제 이런 거 했었죠. 이런 걸 했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적응이 되면서 이제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변화한 것입니다. 이제 연결성이 증가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이제 뇌를 유연화하는 과정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뇌 정화하기인데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물에 한번 빠졌던 사람은 이제 물이 이제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이 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우리가 극복을 할 때 이것과 관련한 다른 신경 경로를 메커니즘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 물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회로가 물과 관련해서 새로운 회로가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뇌에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은 더 이상 이제 유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를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되었던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점점 가능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 4주간 이제 온라인으로 이 뇌교육 명상 기반한 이 스트레스 이제 장애 환자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4주 후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우울이나 불안이나 트라우마 증상이 이제 유의미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뇌 통합하기 단계인데 이 과정에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뇌의 역량을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목표라도 자신이 세워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자신이 잘하는지 체크를 하고 또 수정해야 될 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 액션을 하는 그런 반복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을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는 칭찬을 해주는 자기를 존중해주는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칭찬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하죠. 다른 사람들 뭐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칭찬을 하고 정말 존중감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뇌 주인 되기가 바로 뇌교육 5단계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 뇌 주인 되기 과정은 앞선 이 4가지 단계를 삶에 직접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또 인성을 회복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명상하는 뇌로 안내하는 뇌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명상이란 키워드로 돌아가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외모, 내 배경, 내 지금 환경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키워주는 그런 뇌 훈련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커지면 이것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증가하게 되어서 사회적 풍토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명상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았고 또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명상이라는 것이 뇌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뇌 훈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로 간직하시고 오늘 강의를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강연 잘 들었습니다. 뇌를 훈련시킬 수 있는 교육법이 있다라는 점이 참 독특하게 들려왔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평소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제 뇌감각 깨우기라고 하면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의식을 자신의 몸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잡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의식을 몸으로 가지고 와서 뭔가 이제 몸에 동작을 할 때 의식이 몸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은 이제 명상이 되고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뇌의 메커니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서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본인들이 다 운동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운동에도 접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핵심만 가지고 가면 어떠한 움직임을 하든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몸의 의식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의식을 가지고 와서 현재에 집중한다.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어떤 동작을 하시든지 평소에 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이제 집중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하신다. 네. 그러면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하면 자신의 몸에 집중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때에는 이제 준비 운동을 하거나 이제 마지막 단계 마무리 운동을 할 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나 자기 운동을 할 때 스포츠를 제외하거든 네, 적용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네, 또 뇌 훈련을 최소 며칠 하면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 3일 정도를 해도 우리 뇌가 변화한다는 것이 이미 이제 보여져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을 해도 여러분들의 뇌는 충분히 변화하실 것이고요. 그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서 이제 3개월 이상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3개월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이제 지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꾸준한 것이 더 많은 네. 도움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뇌교육 전문가로서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뭐 기억이나 모든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뇌의 현상의 부산물로서 살아갈지 아니면 이 현상을 결정짓는 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지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삶에 태어난 것이 우리가 뭐 결정해서 태어났다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이제 태어나 보니 지금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이제 의식을 차려보니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 막 운전하고 있는 막 달려가고 있는 차 안에 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을 차렸으니까 이 핸들을 내가 쥐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차가 흘러가는 대로 맡길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매 순간순간입니다. 그래서 차의 핸들을 잡고 이 차의 주인으로서, 뇌의 주인으로서,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내용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100세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혜다락방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